좀비, 주술 혹은 돌연변이라는 설정을 가진 이들은 우리에겐 여러모로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유전자 변이나 죽은 몸을 되살아나게 하는 비과학적 괴술에 관하여 우리는 결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로서 인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좀비와 같은 메커니즘의 생명체들을 가까이서 접해왔습니다. 꼬리가 잘리고도 다시금 재생하는 도마뱀이나 머리가 잘려도 유유히 헤엄쳐 나아가는 물고기, 절단과 분열을 반복하는 플라나리아처럼 말이죠. 최근에는 좀비 탄생에 관한 예언 또한 퍼지고 있으니 지난번 다룬 바 있는 자신이 2714년에서 왔음을 주장한 유명 틱토커 존마니, 아니 요마니는 2033년 인간들이 화학물질로 범벅된 말벌에 쏘여 좀비 사태는 현실이 될 것이고 인류는 대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단순한 헛소리로 웃어넘기기 이전에 만약 과학적 영역에서 또한 생물학적 영역에서 이러한 좀비 발생 가능성이 실제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정말 인류가 위험에 처할 여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곁에 실존하고 있는 지구에 좀비 생명체들은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좀비 및 바이러스가 어떠한 형질을 띠고 있는지, 우리 인류가 처할 수 있는 좀비 변이 가능성은 어떠한지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오늘의 이야기,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4년) 영국 노리치에 있는 존 이네스 센터의 연구원들은 믿기지 않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 박테리아가 일부 식물을 좀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박테리아의 이름은 파이토플라즈마. 곤충이 퍼뜨리는 이 박테리아는 노란색 꽃이 있는 갈조류 영역의 식물들을 감염시키고 감염 증상이 발현된 갈조류는 평소의 꽃 대신 잎사귀 모양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퍼져나가는 잎사귀 모양의 식물은 더 많은 곤충을 끌어들이게 되어 박테리아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지게끔 유인하고 결국에는 다른 식물까지 감염시키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러한 잎사귀의 변형이 식물을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들은 일개 파이토플라즈마가 숙주의 의지에 반하여 본인을 퍼뜨리고 번성하게 만드는 부분에 관하여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파이토플라즈마 활성 연구에 힘쓴 대표 연구원 독일 예나대학교의 티벤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결국 살아있는 시체가 되며 결국 그들은 박테리아의 확산에만 기여하는 것입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균에 감염된 식물이 더 이상 번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더 오래 살게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테스트 결과 SAP05 단백질이 식물의 노화를 막는 대신 번식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으로, 때문에 파이토플라즈마에 감염된 식물은 씨앗이 없는 꽃을 피우지만 다른 감염되지 않은 식물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도 동종의 다른 식물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서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씨는 없지만 오래 생존하고 단단하고 커진다는 건 남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이를 두고 식물을 오래 살게 만들어 식물의 수육을 먹으러 온 곤충이나 새를 통해 다른 식물로 옮겨가는 전략이라 해석했는데요. 식물의 노화를 막는다면 모든 에너지를 성장에 사용하기 때문에 곤충이나 새들의 눈에 띄어 박테리아인 파이토플라즈마도 다른 식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만약 이러한 파이토플라즈마의 유전 형질이 식물이 아닌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두피의 노화를 막고 모발이 오래 살게 만들어 탈모를 막는다거나, 씨는 없지만 오래 생존하고 밤에서만큼은 좀비 같은 남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생명에 기생하는 균의 존재는 숙주의 행동 반경을 조정하고 심지어 숙주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미에 기생하는 일명 좀비균류는 목수개미에 기생하며 정신을 잃게 만드는 막강한 힘이 있어 공포감을 더하는데요. 포자로 번식하는 기생균 오피오코디셉균은 다양한 곤충을 목표로 삼고 감염시킵니다. 개미의 경우 머리를 뚫고 성장한 줄기에 붙어있는 오피오코디셉스의 포자가 개미의 시체 주변으로 확산돼 다른 개미도 감염을 시키게 되고, 이렇듯 기생균에 감염되고 다른 개미에게도 감염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것이 좀비 개미인 것이죠. 감염이 발생한 이후 기생균류는 곤충의 마음을 억제하고 균류 포자의 번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행동을 변경하기까지 하니, 오피오코디셉스는 곤충이 죽을 때까지 몸 안팎에서 자라면서 곤충을 말 그대로 뜯어먹는데, 오피오코디셉스 종 중 하나인 유닐레터럴리스 센수레토는 북미에 재생하는 목수개미를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균류가 목수개미를 감염시키면 목수개미는 말 그대로 좀비로 변하는데요. 감염 직후부터 균에 조종당하여 높은 초목의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고
이후에는 그곳에 붙어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이유는 숙주에 실려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곰팡이는 더욱 큰 확산력과 생명력을 얻기 때문이죠. 곰팡이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번식에 능하고 호재가 널리 퍼질 수 있기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원들은 해당 균류가 개미의 근육 섬유를 완전히 제어해서 개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조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펜실베니아 대학의 곤충학 및 생물학 부교수 데이비드 휴즈는 숙주에 있는 세포의 높은 비율이 곰팡이 세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본질적으로 이 조작된 동물은 개미 옷을 입은 균류였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듯 조종당한 생명체는 땅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 하늘에서 좀비가 된 또 다른 곤충을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동물학자 필립 페르난데스 푸니에와 동료는 에콰도르 아마존에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다름 아닌 기생말벌종이 군단 거미로 불리는 엑시미우스 거미를 완전히 좀비로 통제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는데요. 엑시미우스 거미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적 동물로 군체에서 그다지 멀리 벗어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자티포터 말벌 유충에 감염된 이 종의 구성원이 고치를 짜는 것을 포함하여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 연구진들이 인공고치를 열자 내부에서 자티포터 말벌의 유충이 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한 추가 연구는 좀비가 된 거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본디 자티포터 말벌은 엑시미우스 거미의 복부에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하고 말벌의 유충이 나오면 거미를 잡아먹기 시작하여 몸을 통제합니다. 말벌의 유충이 숙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바로 좀비 같은 생물로 변해서 유충이 성체 말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최후의 말벌 유충은 새로운 고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숙주를 잡아먹으면서 숙주 좀비 만들기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연구팀은 거미의 행동을 추적하는 말벌의 행태는 이전에도 지속 관찰되어 왔지만 이것만큼 복잡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연구진은 말벌이 거미의 행동과 뇌를 완전히 납치해서 둥지를 떠나 생에 결코 하지 않을 일을 하게 만든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는 한 가지 궁금증, 과연 이러한 죽음과 불멸의 바이러스는 비단 식물과 일부 곤충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드넓은 지구와 우주에 또 다른 동물과 최후엔 인간을 향한 바이러스는 없는 걸까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되살려내고자 하는 문명의 노력은 아주 고대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에서인지 죽은 인간을 소생시키는 것은 다소 난해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나 죽은 듯한 형태의 유기체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은 꽤나 그럴듯하게 떠오르는 것이 앞서 언급했듯 좀비가 오버랩되는 종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운데 관련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으니 2014년 프랑스의 한 연구진은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아주 매혹적인 유기체를 발견. 이는 이른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새로 재생된 대략 3만 년 전의 고대 바이러스였죠. 이 고대 바이러스는 판도라 형태의 20면체 DNA 바이러스로, 이것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DNA 바이러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생명체 내에서 매우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이 가능해 아주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대 바이러스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만약 해당 바이러스가 되살아난다면 하는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은 이들 또한 존재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고대 바이러스의 부활 시 고대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에만 감염이 되고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게는 감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해당 영구 동토층에 인간에게 위험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유사한 고대 바이러스가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는데요. 현재까지 안전하게 격리되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지구온난화 혹은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올라 예기치 못한 숙주로 인간이 자리하게 된다면 박테리아와 균에게 몸을 내어준 식물들과 동물들처럼 인간도 새로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죠. 앞서 살펴보았듯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지구에 숙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단 하나는 아니니 이러한 주장도 그다지 허무맹랑하다고 볼 수만은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인간은 언젠가 어떠한 좀비 바이러스의 숙주로 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 좀비에 관한 궁금증은 세계를 지나며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듯 이러한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행해진 바도 많았는데요. 1990년대 샤반스 도우연 박사와 롤랜드 리트로드 교수는 육체가 되살아나더라도 생각은 할 수 없는 인간 좀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결과 그간 좀비로 불려온 이들이 각각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걷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정신장애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죽어가거나 썩어가는 망상 속에서 사는 것이었죠.
이들 중 한 명은 본인의 상태가 전염될 것을 두려워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살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인류의 좀비화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단절하게 하는 정신장애 바이러스로 말 그대로 사회와 단절된 차원의 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사미타 안드레안스키 교수는 광견병 바이러스를 이용해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뇌의 염증을 유발하여 성격을 난폭하고 사납게 만드는 광견병 바이러스에 잠복기가 짧은 바이러스를 섞고 또한 사람 몸에 출혈을 일으키는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섞어 인위적으로 가공한다면 그다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현대 생명공학 기술은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기에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유전자를 섞어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낮으나 이러한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정말 끔찍한 재난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33년 정말 물리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좀비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될까요? 전 역시 다른 건 몰라도 크고 단단하고 오래가는 바이러스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지구상 포식자가 없는 가장 강력한 생명체로 아주 오랫동안 생존해온 인류에게 가장 현실적인 포식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코로나로 인류는 이미 한 차례 좀비 바이러스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류를 공포로 몰고 갈 인위적인 생명공학 재난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영상 고생했다고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다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슬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